10월 21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에일리의 손대지마 띄워주셨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여자가 접촉사고 냈을 때 남친에게서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반응이 제일 안 좋았던 게 그거네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네. 이런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이 말은 근데 거의 안 하시겠죠. 아주 드문 케이스일 겁니다. 대개는 이제 사고 났다고 전화가 오면 당연히 어디 안 다쳤냐? 어디냐? 왜? 이렇게 일단 굉장히 좀 놀라서 반응하는 게 대부분이시겠죠. 근데 가끔은 이런 게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을 때 사고 처리 다 끝나고 한참 지나서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것도 좀 굉장히 섭섭하니까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보험 불러. 그리고 네가 박은 차 외제차야? 누가 잘못한 거야? 이제 걸어다니겠네. 크크. 바쁘니까 이따 전화해. 이런 전화를 받는 방법. 최악이라는 거죠. 아무튼 배텐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주변에 친구나 뭐 후배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사고가 났을 때는 어지간하면 전화를 왜 했겠습니까? 일단은 좀 와줄 수 있냐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혹시 가깝거나 멀지 않을 경우에 내가 좀 운전을 해서 갈 수 있는 경우에는 일단 보험회사를 부르라고 한 다음에 나도 한번 그 자리에 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험회사가 와서 차가 좀 크게 차가 크게 파손됐거나 하면 일단은 그 레카차가 그 차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대롱대롱. 걸기만 해도 한 7만 원 내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차를 공업사나 이런 데를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 난 차주는 일단 차가 없어요. 그리고 등이라도 좀 욱신거리는 상태에서 그냥 택시를 잡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개는 가서 좀 태우고 오거나 도와주고 또 논란 갔으면 진정시켜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채팅창에 와달라고 해서 가면 얽힌다고 범죄 현장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진짜 빡빡하게 사시는 분들 많네 그거. 네, 아닙니다. 전화가 왔다는 건 도움 요청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오늘은 개편 이후 금요일로 이사를 한 코너, 개편 이후에 처음 만나는 이서구 에디터와 베스트 10 코너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TV팟 생록방 진행 중이고요. 방송 후에 녹음 전 과정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프리 선언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담긴 12건의 문자들 프리하게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란닝구닷컴, 우성건영, 교촌치킨, 기초영어 해커스톱, 제이준, 금성침대, 이부자리, 롯데렌터카, 따수미 텐트, 질레트, 노랑풍선, 재능교육과 함께합니다. 네, 란닝구만 입어요. 아웃라스트, 이부자리. 오늘 뭔가 안 매끄럽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4891님 주말 내내 걸그룹 영상만 봤어요. 그나마 힘이 나네요. 그렇죠. 자책하지 말고 이게 만약에 나의 에너지가 됐다면 즐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걸그룹 영상 저도 한동안 앉은 자리에서 잔뜩 볼 때도 있습니다. 힘이 나요. 0134님 불금 보내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어요. 헛돌 금요일에. 근데 이게 걸그룹 영상을 보는 것보다 금요일 밤에 불금에 운동하는 건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는 타입인데도 금요일 저녁에 운동하려고 뭐 PT샵을 가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 지하 헬스장에 가거나 진짜 쓸쓸해요. 이상하게. 네, 다른 요일에 한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형미님 형제형 왁서우 기자도 애인이 있는데 형도 분발하셔야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얘기한다고 뭐 달라지나요? 김강태님, 여친이랑 싸웠는데 1주년 선물 주러 여친 집 가는 중이에요. 야, 이게 1주년이나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직전에 싸우면 불리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선물 한 방에 화난 것도 풀리고 1주년도 행복하고 불금도 보내고 좋으시겠어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최윤길님, 혼자 만두 먹다가 혀 뒤었어요. 이런 거 들어줄 사람이 형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뭐, 해봐. 이럴 수도 없고. 어우, 싫어. 네. 동생에게는, 대충 찬물 드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프리성이었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남자들이 궁금하거나 궁금해하는 차트를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최초 남자를 위한 차트 베스트 10. 제주도에 물려받을 땅도 있고 이번에 새로 장만한 차도 있고 여자친구까지 있는 다 가진 남자.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개편 후에 금요일의 남자가 됐습니다. 원래 불금에는 주로 뭐 하면서 보내시는지요? 주로 술을 먹었는데요. 요새는 술도 안 먹고 그냥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헤어졌습니까? 아니요? 치. 네. 왜 근데 불금에 여자친구도 안 보시고? 이제 집에 너무 일이 많아서요, 요새. 요즘 또 마감인가요? 네. 지금도 마감하다가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마감하다 오셨는데 오늘 밝은색 후드티에 빨간색 야구 모자를 쓰고 오시니까 이쁘죠? 예. 네. 미하엘 슈마허 그 우승 세레모니 하는 모습 같아요. 네. 누구예요? 레이서. 아하. 전설적인 레이서 아닙니까? 자, 하여튼 다 가진 남자인데 욕심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정말 진짜로 휴가요. 휴가. 배성재 아나운서님도 입사 7년 차 때 처음 휴가 가셨다면서요. 네.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7년차 때 처음으로 길게 휴가를 가긴 했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좀 꾸준히 나가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축구 중계를 하니까 네. 해외 출장이 좀 많아서 네. 그거를 약간 바람 쐬는 것처럼 생각도 합니다. 이젠 나 배성재가 쉬겠다는데 약간 그렇게 해서 먹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타이밍을 봐서. 자, 어쨌든 불금에 여자친구를 또 못 보시는데 음성 편지라도 혹시 남기시겠어요? 마감에 지치고 베텐에 출연하는 이 불금에. 글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할게요. 여자친구에게. 네. 왜 감사합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다 감사해야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윤인성님이 에디터님 연애 시작하고 나서 너무 조용해지신 것 같아요. 원래 이서구는 폭주하는 맛으로 보는데. 폭주할 일이 별로 없어졌죠, 확실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졌으니까요. 연애를 하니까. 네, 평안해지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안 좋아지면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제가 진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네. 진행을 해야겠네요. 네.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 10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주제와 그 안에 들어가는 순위를 마음대로 작성해서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베스트 10의 차트가 소개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안주 막창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서구 에디터가 준비한 차트부터 만나봅니다. 에디터 이서구의 무규칙 2종 리스트. 오늘 왜 이래? 좀 희망 넘치는. 되게 연달아다 보니까 이래라 피최촌. 피최촌 힘든 일 있나봐. 최촌이 형 왜 이러심? 자, 오늘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건요. 언제까지 저축만 하고 살 수 없는 당신을 위한 돈 되는 틈새 재테크 4종입니다. 돈 되는 거? 그쵸. 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읽어보면서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가 있나요? 네, 처음으로 물고기 재테크. 그게 뭐죠? 희귀종 물고기의 알을 부화시켜 곱게 키운 후에 되파는 수익 구조예요. 어테크라고도 하는데요. 어테크. 네. 제일 인기 있는 종이 남아메리카 출신 열대어 아로나와거든요. 네네. 이 별명이 아마존의 살아있는 화석이래요. 1억 3천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가 끊긴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친구를 잘 키우면 몸값이 최대 1억이래요. 1억이요? 네. 한 마리에?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이 친구의 장점은 피부색이 계속 햇빛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네. 조명으로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예쁜데 먹이 수호는 물론이고 조명까지 신경 써야 하는 탓에 키우는 게 까다롭죠.
그런데 네. 몸값이 1억이면 일단 이 친구가 뭐 결국 알을 낳게 하거나 그쵸. 이러려면 1억 원짜리를 2마리 부부를 일단 입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2억으로 종잣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네가 서로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부터. 어우, 근데 시라노 연애 주적도 해야 되고. 네, 거기서 이제 한번 알을 낳기만 하면은 네. 그래도 뭔가 대박이 터지는 거죠. 아니 종잣돈 2억이면 부동산에 투자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알을 얼마나 낳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아로 나왔는지 아니면 알고 보니까 정말 싸구려. 네. 네. 아무 민물에서나 사는 열대어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이건 재테크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네. 만약에 이 부부를 2억 들여서 영입했는데 네. 막 한 번에 몇 마리씩 알을 몇 개 낳나요? 1년에. 알을 얼마나 낳는지는 막 사실 50개씩 낳아주면 네. 그러면 뭐 그러면 진짜 아파트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아파트를 단지째 얻는 느낌. 근데 사실 일이 이제 그때부터 음. 수익이랄 게 없어지고 이제 아로나와를 돌보는 걔네들을 맺어주는 게 저의 직업이 되겠죠. 매니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황금알을 낳는 아로나와. 군요. 2마리 부부라고 해서 이렇게 영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둘 다 수컷.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베텐 분위기에 딱 걸맞는 네. 남심 저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이거 커플 매니징도 해야 되고 둘이 분위기도 좋아야 되니까 네. 계속 좀 사랑해라. 그렇죠. 부추겨야 되고. 걔가 그래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뭘 먹을까요? 또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 먹이까지는 제가 잘 알아볼 수 없겠지만 근데 모든 조건이 네. 극도로 까다롭대요. 아, 그래요. 네. 비싼 이유가 있네요. 네. 시간 많고 돈 많은 분들이 돈을 낳는다고 네. 이렇게도 벌어볼까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아마존 쪽으로 여행을 한번 하려고 그럴 때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아마존을 한번 관광할 때는 대개들 좀 돈 있는 부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마존 가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글의 법칙 덕분에 그냥 가봤죠. 네. 아로나와나 한 몇 마리 다 잡아올 걸. 생선은 물고기는 이게 갖고 못 들어오나? 아마존 얘기나 듣고 싶어요. 예? 나중에 아마존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저희 회식이 곧 있기 때문에. 네. 자, 어테크.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다음 테크는 뭡니까? 재테크. 다음은 좀 이제 뉴스로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섬 재테크. 음흠. 일단 아로나와처럼 뭐 둘이 싸우고 등 돌리거나 뭐 누구 한 명이 죽거나 하진 않죠. 네. 섬은. 이게 이제 한국 영토의 5.8%가 또 섬이라고 합니다. 아니, 오늘 스케일이 이거 어디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거 일단 뭐 저기 맥심이에요. 대한민국 100대 부자 이런 사람들만 해볼 수 있는 시도해볼 수 있는 테크를 아니에요. 가져온 거 아니에요? 소셜 커머스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서민이 할 수 있는 재테크를 가져오셔야지. 6천만 원짜리 섬을 막 팔고 그랬었어요. 이벤트로. 아, 그래요? 네. 6천만 원? 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또. 네, 그러니까요. 어허.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유지로 거래 가능한 무인도가 1270여 개쯤 있대요. 근데 거기서 그래요? 최저가가 6천만 원 정도 선에서 최저가가. 네. 근데 정말 산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의미가 없는 정도고 음. 하지만 이제 어떻게든 혼자 머리를 잘 굴릴 수 있는 거죠. 뭐 연결 가능한 교통수단이라든지 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 가면서 투자를 하면 어쩌면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맥심의 추천입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그냥 추천만 해요. 우리나라의 이 서남 쪽에 있는 섬들이 네. 사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고 또 안 가보시더라도 멀리서 뭐 한려해상 국립공원 이런 쪽을 쭉 내려다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네. 또 목포나 해남 이쪽으로 가면 정말 작은 섬들이 네. 너무 아름다운 곳들이 많은데 네.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건 또 뭐 6천만 원 이런 정도 가격이 아니겠죠? 그렇겠죠. 약간 원래 사유 무인도에서 개발된 성공 케이스도 있어요. 영종도랑 네. 남이섬, 음. 경상남도 외도 이런 곳들이 진짜. 근데 물론 살 때부터 비쌌겠죠. 그렇군요. 네. 섬 소유주가 상당한 이익을 거뒀겠군요. 네, 이 세 섬은 뭐 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중에 섬 정도 살 수 있는 분도 있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분 나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네. 혹시 섬테크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최근의 증언을 들어보시는 분 있나요? 저도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확실히 이렇게 소셜 커머스까지 올라올 정도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사이트 유입용이죠.
투자 가치는 좀 없다고 보여요, 저는. 그렇군요. 네. 이게 보통 뭐 저기 미국 쪽에 팝스타 네. 뭐 예를 들면 비욘세랑 제이지인데 뭐 둘 중에 한쪽이 뭐 작은 선물 선물했다 이런 얘기가 아, 네, 들려져 생일 있거든요. 때 뭐, 네. 예. 그런 얘기에나 어울리군요. 네. 마이클 잭슨도 이제 한국 왔었을 때 제주도 보고 이 섬을 정말 살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섬이라고 했다고. 아, 사고 싶을 정도로. 네, 사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거 정말 가격 물어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근데 그게 와전이 돼가지고 네. 원래는 뭐 마이클 잭슨이 나 공연 가면 제주도 정도 가격 받아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와전이 돼. 아,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냥 이제 제주도를 찬양 아름답다. 정도였죠. 아름답다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다음 재테크는 뭔가요? 네, 다음은 정말 이제 현실성 있는 재테크로 들어갈게요. 네. 네. 장난감 재테크인데요. 두 글자 장난감 중에 대표적인 레땡. 레땡. 네. 레땡 재테크입니다. 이 장난감이 재테크가 되는 이유가 일정 판매 기간이 끝나면은 무조건 그 상품을 단종시킨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건 정말 뜨겠다 싶으면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배에서 10배의 프리미엄을 달고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 사실 밟으면 아픈 블록에 불과한 그렇죠. 아재들에게는 그런 느낌인데 네. 또 여기에 빠지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게 또 그 중에서 스타워즈 우주선 레땡 한정판이 있는데 네. 그 모델은 판매 당시 가격 30만 원이었는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00만 원까지 올라갔죠. 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한정판이라서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게 당연히 모든 중고 거래가 그렇듯이 이제 극미 중고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네. 뭐 민트급 컨디션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 약간 좀 이제 그 거의 뭐 손때만 탔다 정도? 음. 거의 손때도 거의 안 탔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제 그 정도로 유지를 해야죠. 사실은 이제 내가 이거의 가치를 키워서 차익을 남기겠다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조립의 재미는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근데 그 요즘 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 시대다 보니까 네. 산 거를 다음 버전을 또 사거나 또 다른 종류를 사기 위해서 이제 예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던 거를 그대로 파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중고거래. 그렇죠. 특히 신발 그런 거 네. 엄청 많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케이스가 중요하더라고요. 네. 보통은 케이스를 바로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네. 대개는 중고거래를 염두에 두고 케이스만 창고에다가 잔뜩 쌓아놓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특이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리셀 문화가 여기저기 많죠. 네, 여러분도 이거 관리도 잘 하시지만 케이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매니아 아니면은 뭐 섣불리 따라하면 망하기도 하니까 정말 레땡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만 도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재테크는 뭔가요? 다음 재테크는 또 술을 잘 마시는 우리 대하나님이 도전해볼 만한 거예요. 네. 와인 재테크입니다. 와인이요? 네. 이게 뭐 와인 재테크는 좀 이제 생산된 와인을 시장에 보내기 전에 싼 가격에 대량 구매해서 이건 좀 문제가 수익을 거두기에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오래 기다릴수록 시간과의 싸움이죠. 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묵혀두었다가 가격을 올려서 되파는 구조입니다. 근데 보관 형태가 또 중요하죠. 뭐 와인 냉장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보관 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이거 와인 셀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전문적으로 보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개인이. 네. 그림까지야 뭐 그림으로 이제 재테크하는 분들은 실제로 있으니까 그림이 있죠.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보관하다가 네. 내놓을 수는 있지만 와인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네. 근데 개인- 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림은 근데 그 한 점이지만 그리고 근데 와인은 내가 정말 안목이 있어서 왠지 이 와인은 한 10년 뒤에 정말 유명해질 것 같아 하면 10병이건 사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와인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개인이 집에다가 보관하기는 어렵잖아요. 와인 네. 창고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와인 창고를 마치 우리 은행처럼 나 지금 그 생각 했어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은 있는데 네. 와인을 보관할 곳이 없을 때 네. 투자만 하고 그쪽에다가 어느 정도 보관료를 내고 네. 괜찮지 않을까요? 할까요?
저랑요? 네. 아,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현실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다. 그 이런 얘기하면 채팅창에 재밌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냥 한전 주식을 사세요. 라고 하시는 분 있네요. 그러면 배성재 아나운서님은 그냥 저축만 하시는 거예요? 저요? 네, 주식 같은 것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돈을 굴리거나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자, 이소호 기자는 뭐 합니까? 저는 투잡을 하고 있죠. 이 라디오요. 이게 좀 되나요? 수입이? 이거요? 예. 가격 얘기해도 돼요? 뭐, 뻔해요. 네, 뻔해요. 뻔해요. 근데 어쨌든 멋있잖아요. 투잡을 한다는 건. 어차피 제주도에 또 토지가 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이소호 기자는 어떤 돈으로 차를 산 겁니까? 저요? 베텐으로 산 건 아닐 테고. 아니, 꾸준히 조금씩 야금야금 모았어요. 네, 2년 동안. 그래서 샀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나머지는 할부고요. 첫 차인 거죠? 네. 첫 차는 정말 인생에 남죠. 그런 거예요? 네. 너무 무서워요. 왜요? 너무 커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 사이즈. 아, 그래요? 네. 저도 첫 차를 한 10년 탔는데, 네. 아직도 그 차가 이제 중고차 딜러의 손에 끌려서 네. 떠나는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울컥하게 됩니다. 네. 주차는 잘하죠? 아니요. 오늘도 오늘 SBS 목동에 처음으로 끌고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차를 하려다가 박을 뻔했어요. 황급하게. 안 박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배국가입니다. 목동에 우리 회사 주차가 어렵지 않죠? 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삐뚤빼뚤하게 아직 나와요. 전 예전에 예원이가 네. 주차장에서 전화한 적 있어요. 왜요? 차 좀 대달라고. 대줬어요. 발레 파킹. 지금은 잘하시겠죠? 대발레. 얼마나 버텨야 잘할 수 있게 돼요?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잘하게 된다고요? 전 지금 요령이라서 이렇게 뒤로 오다가 저쪽에 이쪽 모서리가 돌아도 안 걸리겠다 싶은 그 지점 찾아내는 게 한 일주일이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온 다음에 이게 각이 안 될 때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면 되죠. 네. 안 그래도 주차장 근처 돌에 살짝 긁었거든요. 이번에 산지 한 일주일 만에 긁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늘었어요. 이제는 더 이제는 상관없어 라는 느낌이 돼서 그래서 신나게 이제 타고 있어요. 약간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아프니까 세차예요. 뭐야? 뭐야? 너 이름 명언을 오늘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름 명언을 오늘 왜 이래? 친구 아니야? 나갈게요. 배성재 10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성 잡지 맥심의 이서구 에디터와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와 순위 만나보죠. 유재은 님이 보내셨어요. 괄호치고 저는 여잔데요. 남자들이 제발 이 차트를 새겨들었으면 해서 사연 씁니다라고 보내셨네요. 네, 뭔가 무릎 꿇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차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트입니다. 여자들이 싫어하지만 남자들은 잘 모르는 남자들의 행동 베스트 5. 우리가 모르고 여성들을 싫어한다. 싫어하게 만든다. 불편하게 만든다. 네. 5위입니다. 네. 멋 부리려고 자켓을 어깨에 살짝 걸친 건데 자꾸 들어준다면서 벗기는 거. 아,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전 의아에는 많이 해보셨죠? 예. 왜 그러셨어요? 네? 아니 그냥 들어주면 편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들은 가방이든 뭐든 이제 약간 남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걸치고 나오는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필요할 때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인 거죠. 예를 들면은 네. 뭐 어디 백화점을 갈 때나 네. 아니면 뭐 영화관 갈 때. 근데 이제 평상시에 걸을 때 네. 저는 좀 많이 걸어 다니는 편이거든요. 네. 걸을 때는 좀 무겁거나 불편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에 쓱 집어 올렸는데 네. 다시 내려놓아라.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은 괜찮은데 응 이렇게 이 정도. 속으로는 속으로는? 아우 깝깝해. 그렇군요. 네. 이게 연예인들이
시상식이나 패션쇼에서는 보통은 그 민소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여성분들이. 그쵸. 네. 근데 그 위에 살짝 자켓 같은 게 걸쳐 있으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분들은 무조건 멋있죠. 아니 네, 근데 네. 그런 멋을 여성분들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도 이거 많이 해요. 남자들이요? 네. 좀 이제 20대 초반 중반에 좀 좀 마르고 긴 애들이 음. 이런 것들을 하죠. 어깨에 자켓을 걸치고 다닌다고요? 망토처럼? 약간 뭔가 그러고 캠퍼스를 거니는 것들을 부러운 눈으로 봤었어요. 이게 조건이 중요해요. 마르고 길면은 좀 이게 그 각이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좀 이렇게 살집이 있거나 내지는 키가 좀 짧거나 이러면은 좀 그 뭔가 소세지 껍질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어깨에 착 달라붙어서. 근데 되게 말라야 뭔가 옷이 그냥 걸쳐져 있다라는 그 느낌이 정말 이거 핵심이죠. 이오프님 얘기처럼 원피스도 아니고 네. 왜 남자가 옷을 팔을 안 끼고 왜 어깨에 걸치나요? 왜 망토도 아니고. 그들이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뭘 의도한지는 알고 있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어렸을 때 네. 슈퍼맨 놀이나 배트맨 놀이 할 때 목에 감는 망토를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네. 팔을 꽂을 수 있는 자켓인데 안 꽂고 걸치기만 하는 경우는 그리고 이제 손을 주머니에 양 꽂고 네. 그러니까 뭔가 앙상한 느낌으로 걸으면은 옷도 이제 그 자켓도 앙상한 느낌으로 바람에 휘날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되게 뭔가 멋있어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 어렵네요. 아무튼 여성분들이 어깨에 살짝 자켓을 걸쳤을 때 들어준다고 해서 벗기면 안 된다 이게죠. 그렇죠. 이게 의도한 거니까. 되게 또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이 또 예의 있게 이제 안 들어줘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 뺏어갑니다. 내가 들어줄게. 네, 그게 이제 어떻게든 네. 점수를 따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마음과 터프함에 약간 네. 섞어서 네.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네. 하는데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굉장히 센스 없다. 네. 자, 4위는 뭡니까? 4위입니다. 마스카라로 눈 화장 예쁘게 했는데 나 누구게 하면서 뒤에서 눈을 짓누르는 거. 네. 네, 해보셨어요? 눈을 짓눌러 보셨나요? 해보셨군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눈을 이렇게 누구게 이런 행동을 한 적은 없어요. 네. 저랑 안 어울리잖아요. 네. 어울려요. 저는 쿨병이라서 네. 이런 그 애교 누구게 뭐 이런 건 안 합니다만 네. 이제 보통 눈에다가 이렇게 다른 걸 댈 때는 있죠. 뭘요? 아니 그 뭘? 대답해. 아니, 빨리 짜내지 마시고. 아니 눈에다가 성대에 아까 머물었던 단어를 뱉으세요. 눈에다가 입을 많이 갖다 대지 않나요? 눈에다가 입을. 네. 아닌가? 아니 많이 왜 그래? 아니까 그게 되게 싫은 행동이 아니라 네. 굉장히 부드러운 행동입니다. 네. 공들여 한 화장이. 순정 만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이에요. 화장을 드시겠네요. 네. 자, 아무튼 절대 더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네. 눈알 요리도 아니고 그게 뭐냐고요? 네. 나 참. 아무튼 그럴 때 이제 흠칫하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렇죠. 눈 아래 입이 다가오니까 흠칫하겠죠. 그것도 있고 이제 눈에 눈화장을 했는데 네. 뭐 거긴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손으로 짓누른 적은 없습니다. 네. 입술로 짓눌렀습니다. 여자친구 사실상 쿵푸 팬더 행이라고. 네. 눈썹 적셔. 아니고요. 적시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그 드라이. 이오프님이 그 여자들 불쌍하다. 드라이축. 네. 드라이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남자들은 잘 모르는 남자들의 행동, 여자들이 싫어하는 행동, 뭐가 있을까요? 네, 3위입니다. 드라이브 하기 좋은 날씨라며 창문 열어서 공들여 내린 앞머리가 갈라지게 만드는 거. 어떠신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고, 네. 오히려 저는 창문을 잘 안 열어요, 차 창문을. 네요. 그러니까, 그냥 안에 온도는 에어컨이나 히터로 조절하면 되고, 네.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바람 훅 하는 걸 저도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여성분들이 오히려 열어요, 좀. 답답하다고. 저랑 차 안에 있는 답답한 거 봐요. 네. 갑자기 푹 내립니다. 그래서, 네. 아휴, 이런 경우가. 가까이 옆에 앉아있으면 덩치가 너무 커서 답답하긴 해요. 자, 그렇군요. 근데 여성분들은 앞머리가 굉장히 공들여서 이렇게 다 갈라지게 만들고 네. 정리를 한 건데 네. 너무 쉽게 우리 남자들이 또 여성분들한테 하는 실례되는 행동이 머리 쓰다듬는 거 있죠. 네. 아유 이러면서 네. 그게 사실 그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그게 그렇게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근데 또 드라마에서는 머리 헝클고 그런 미디어의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그 여주인공들은 트렌디 드라마에서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머리를 세팅을 하고 온 게 아니라 네. 그냥 긴 생머리, 그럼 뭐 아니면 좀 짧은 단발머리여도 네. 뭘 안 하고 그냥 대충 드라이만 하고 이렇게 계속 머리 만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네. 계속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사람들. 네. 그런 스타일. 음. 쓸어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만지는 친구들은 머리를 좀 헝클어뜨려도 딱히 신경질 내진 않았어요. 자, 뭐 이민호가 구에서 머리 헝클 땐 좋아하던데 왜 싫어하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민호가 구에서 하는 머리를 헝클었기 때문이겠죠. 네. 자, 여자들은 싫어하는 남자들의 행동 2위는 뭔가요? 2위입니다. 장난친다면서 몰래 쿡 무방비 상태의 옆구리 찌르는 거. 이거는 남녀를 불문하고 너무 괴로운 그렇죠. 일이에요. 남자도 싫어해요. 근데 전 간지럼을 정말 잘 타거든요. 간지럼을 떠나서 네. 몸매가 정말 트레이너처럼 네. 완벽하게 조각이 돼 있다면 모를까. 네. 대개는 약간은 그 옆구리 쪽에는 그렇죠. 이완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쿡 찌르면 간지러움을 떠나서 일단 컴플렉스를 괜히 드러낸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면 배 아나운서님은 뱃살에 컴플렉스 있으세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도 만질 때 예령을 꼭 주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이제 근데 팔뚝 한번 만져볼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럼 이제 힘을 빡 주죠. 아. 근데 얘기 없이 하고 이렇게 만지면 네. 힘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울 때를 찔러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찌른 사람이 당황이 된다고. 네. 근데 왜 뭔가 저는 뱃살이란 게 좋은데 왜 그게 싫은 게 됐을까요? 인류는 왜 그걸 왜 싫은 거라고 하게 됐을까? 그건 이제 미디어의 영향인데.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뱃살이 좋다는 얘기죠. 네. 상대방의 뱃살 귀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자, 1위는 뭡니까? 1위입니다. 머리 안 감아서 모자로 가리고 있는데 확 하고 모자 벗기는 거. 이건 거의 뭐 약간 남자들 초등학교 때 싸울 때 모자부터 던지고 시작하잖아요. 거의 이건 싸움의 신호 아닌가요? 되게 시비 걸 때. 이게 여성분들은 머리를 오늘 안 하려고 할 때, 네. 그럴 때, 혹은 네. 또 이제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머리를 덜 자주 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머리가 네. 워낙 기니까. 네네. 그럴 때는 그냥 모자로 해결할 수도 있는 날인데 네. 그걸 확 벗겨버리면 머리가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네네.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해도 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제 기억 속에 그런 아까 언급한 모든 장난들을 다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걸 하면 여자들이 막 하지 말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느낌 있죠. 해도 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어떤 소통. 근데 저는 딱 알았어요. 제가 하면 정색할 거라는 거. 약간 그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네.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다 저는. 네. 그것도 감지가 되네요. 그래도. 감지가 돼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거 되는 친구가 있고 저는 하면 안 되는 쪽이었어요. 언제나. 이게 머리 헝클어뜨리는 거에 2배 이상 싫어합니다. 네. 사실상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죠. 그렇죠. 모자를 벗기는 거. 자, 반대 케이스들은 보고 싶은데 참 아쉽네요. 이게 여자들이 잘 모르는 여자들의 행동, 남자들이 싫어하는데 네. 이런 건 뭐 있을까요? 이런 거는 지금 제 친구가 살짝 탈모가고 있는데 머리 쪽 보면 싫대요. 보면 싫다고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죠. 네. 채팅창에 오빠 잠깐 컴퓨터 써도 되지? 아 불안해요. 불안하죠. 네. 제일 싫어하는 건 이거 아닌가요? 오빠 잠깐 앉아봐. 일단 그 얘기 나오는 게 싫어. 그렇죠. 근데 그 경우는 언제나 진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럴까요? 네. 네, 자,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차트 만나보겠습니다. 에이핑크입니다. 내가 설렐 수 있게. 프로듀스 101 본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내가 좋아. 집사람이 꺼울었어. 저를 이렇게. 나도 왜 욕이 나오고. 이제 가만세 이정 차는데! 너무 싫어. 남편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래요? 이렇게요?
배성재 10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금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베스트 10 코너를 이서구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정성님이 보내주신 순입니다. 네, 주제입니다. 남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영원한 로망 베스트 5. 오, 이정성님. 네. 남자- 이정성님의 로망이겠죠. 그렇죠. 대부분- 저희 로망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언제나 그래요. 남자들이라고 수사를 붙이지만 본인들의 욕망이에요. 로망은 다들 달라요, 좀. 그렇죠. 네. 이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죠. 네. 5위 뭡니까? 이정성님의 로망 5위. 양다리 한번 걸쳐보기. 아니에요. 정석 씨. 저는 이런 로망 가져본 적 없어요. 정성씨 왜 그러세요? 불순한 분이네. 우리 청취자들 중에 불순문자 그룹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씨는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정석 씨셔가지고 네. 굉장히 정석에서 벗어난 그렇죠. 게 로망이신 겁니다. 자,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용서될 수 없는 행동. 네. 일단 들킬 것의 부담감을 생각하면 그리고 죄짓고 못 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겠어요. 일탈을 꿈꾸는 정석이셨고 네. 이게 영화에서는 뭔가 있어 보일 수도 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런 도덕관념이 좀 많이 사라진 제임스 본드의 영화를 본다거나 네.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양다리 한 번 걸쳐보기 공감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얘기 한다고 인기가 많아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을까 인기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자, 저희는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네, 정석 씨보다 많을 것 같아요. 4위는요? 3위입니다. 외국에서 자유롭게 한 달 정도 살아보기. 네, 좀 의외성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는 건 진짜 로망이네요. 네. 어디 좀 살아보고 싶으세요? 스페인? 스페인이요? 네. 왜요? 지난번에 스페인 여행을 갔는데 네. 와, 여긴 정말 한 달에서 네. 반년 정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우와. 그러니까 그쪽이 상당히 더워질 때 굉장히 덥잖아요. 네. 거의 40도 근처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해서 여름 빼고 네. 봄이나 가을 뭐 이렇게 좋은 계절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와, 축구도 많고 뭐 음식도 맛있고. 역시나 축구가 껴있네요. 네네. 자, 근데 사실 외국에서 한 달 정도 살 때 이게 일을 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그냥 여행자로서 나그네로서 사느냐는 또 큰 차이가 그쵸, 있더라고요. 일을 놔야죠. 네. 그냥. 자, 채팅창에 정서가 참치배 한번 탈래? 라고 물어보십니다. 네. 바다 위에서 한 달은 어떨까요? 바다 위에서 한다요? 해군이나 이렇게 네. 진짜 배를 타시는 분들은 멀리 가실 때 긴 기간 떠났다 오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은 어떨까요? 육지에 내려갔을 때, 그곳이 바다 같겠죠. 그쵸. 네. 아무튼. 자, 3위는 뭘까요? 3위입니다. 상반신 화보 사진 찍기. 정석 씨가 운동을 요새 열심히 했나봐요. 이 로망은 지금도 화장실에 들어가면 하실 수 있을 텐데. 다이어트에 성공할 때 되게 이제 다이어트를 트레이너와 함께 하잖아요. 네네. 이제 먹는 게 더 중요하고. 그렇죠. 닭가슴살 엄청나게 먹습니다. 네. 이게 그냥 벗는 것보다 옷을 하나 들어 올리면서 아시죠? 네. 한 손은 옷을 서서히 들어 올리고 한 손은 찍고 있고 그다음 얼굴은 좀 가증스러운 인상을 쓰면서 그냥 김환이에요. 예. 김환이 이렇게 찍었습니다. 예, 조영구 형.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기간에 하기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간은 너무 힘듭니다. 그쵸. 먹는 게 너무 힘들고. 조영구 씨는 거의 건강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약간 몸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 그게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네. 건강해 보이진 않았어요. 얼굴이 갑자기 늙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보람이 크게 없으시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거죠. 내 몸이 저렇게 마치 사이보그처럼 정말 대아나운서님은 연예인처럼. 그런 몸을 만들었었는데 혼자만 그 사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사진 찍은 적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그 무슨 간고등어 몸 있잖아요. 네. 그런 몸 연예인의 몸을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왜죠? 저는 약간 좀 근대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냥 이제 사이즈만 좀 커지고 네. 막 갈라지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너무 끔찍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운동을 해보면 네. 할수록 이게
체지방을 일정 단기간에 줄이는 건 많이 해봤죠. 네. 근데 이제 줄여서 몸이 보기 좋을 때까지 그렇게 쫙쫙 갈라질 때까지 하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잘 안 합니다. 해봐야 그리고 그게 잠깐이에요. 바로 돌아옵니다. 음. 네. 김환도 그렇게 만들어서 사진 찍고 바로 돌아왔어요. 바로 돌아와서 또 물렁물렁 해줬다가 그래도 사진이 나왔죠. 정글의 법칙 갈 때 또 다시 쫙 빼고 네, 얼굴 또 좀 늙고 네. 그래서 11월에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게 단기간이에요. 그리고 배용준 씨도 원래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였는데 그 간보등어 몸매를 만들어서 화보도 찍고 그래서 그렇죠. 새로운 매력을 또 어필했었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게 하반신은 안 찍을까요, 사실? 그게 이제 하반신은 뭔가 갈라짐보다는 벌크로 승부하는 부위인데 네. 확실히 정석 씨 같은 경우는 빨리 일단 음. 강고등어 느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진은 사실 그 요새는 사진 올리는 곳이 정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에 상반신 정도만 담길 수 있으니까.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보면은 그런 운동으로 제일 빨리 빼는 분들이 가장 고통스럽지만 격투기 쪽이시더라고요. 아 왜요? 복싱 이런 거. 아 그런 쪽이 체지방을 제일 빨리 태우기 때문에 하긴 맞기 싫으니까 그 정말 한계에서도 어떻게든 피하려고 몸을 아예 움직이니까. 복싱으로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맞으면서 배우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예. 소림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복싱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줄넘기 엄청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배 누르고 막 뛰어다니고 네. 계속 잔발로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게 그분들이 제일 빨리 빼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패턴의 맛을 들이면 PT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하기 편하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또 수영이긴 한데 수영이요? 물에 들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자, 다음 뭔가요? 로망. 2위입니다. 스포츠카 뚜껑을 열고 해변 도로를 달려보기. 이 주석을 다루셨어요. 단, 차는 렌트카 말고 내 소유의 고급 스포츠카여야 함. 라고. 알겠습니다, 정석 씨. 되게 단단하게 못 박으셨어요. 그렇죠. 렌트카면은 보람이 좀 덜하겠, 뭔가 기쁨이 좀 덜하겠죠. 네. 아무튼 제주도의 그 둘레를 도는 길 그렇죠. 그런 쪽을 달려보신 분들 꽤 있으시겠죠, 렌트카로. 네. 그리고 그런 뚜껑을 연 모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왔을 때 무조건 그 차 한 번은 내가 이런 걸 해봐야지 라는 느낌으로 뚜껑 열 수 있는 외제차를 또 그렇게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먼지가 워낙 많아서 네.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뚜껑 여는 차를 타고 다니는 건 인간 필터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아 정말 제가 버스 타고 집에 갔었는데 그렇게 어떤 한 커플이 정말 비싼 차에 열고 네. 제 옆에 싹 썼는데 그 양옆을 버스가 다 끼고 앞에도 버스가 끼고 그런 식으로 네. 그 매연을 좀 많이 드시더니 다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오픈카를 타본 게 군대에서였거든요. 네. 제가 이제 장군차 운전병이었는데 그 전에 장군이 은퇴할 때, 전역을 할 때 네. 대대적으로 이제 사열 같은 걸 합니다. 열병식이라고 그러죠. 네. 그럼 이제 오픈카에 딱 올라타서 서서 경례를 받으면서 한 바퀴 도는 걸 네. 해야 되는데 오픈카가 저희 부대에 없어서 저희 부대는 대전이었는데 대구에 있는 부대에 가서 빌려왔었어요. 오픈카를. 그걸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왔었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죠? 그러니까 비도 오고 네. 막 그 고속도로 달릴 때 큰 차가 지나가면서 뿌리는 그 먼지를 직격으로 맞는 느낌이랑 그런 게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1위는 뭔가요? 1위입니다. 집에 나만의 공간 만들기. 나만의 바, 나만의 오디오 감상실. 이건 정말 100% 나만의 서재. 100% 공간입니다. 어렸을 때 집을 막 이렇게 구조도를 그려본 적도 있어요. 지하에다가 AV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네. 네. 네? 네. 네? 네. 그 AV 아니에요. 네. 왜 이래, 야이씨. 네. 네. 오디오, 비디오. 네. 네. 그래가지고 다들 외웠지? 그래가지고 그 벽에다가도 그 방음 장치 같은 거 해가지고 네. 거기서 나만의 영화관을 만드는 거죠. 음악도 듣고. 네. 근데 지하면은 이웃한테 폐를 안 끼치잖아요. 네. 아파트에서는 마음껏 못 들으니까. 홈시어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이제 그거를 볼륨을 잔뜩 키우고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약간 성공한 미국 래퍼들의 집에 꼭 하나씩 있잖아요. 저한테 이소 기자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야, 이거 홈시어터라고 네, 하실 수 있었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자,
나만의 서재는 책 많이 읽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책도 이 안에 넣어요. 서재 겸 AV 이름. 뭐가 내렸나? 홈시어터. 홈시어터. 홈시어터는 그냥 거실에도 해놓는 느낌이고. 네. 예. 그렇다. 나만의 극장이야. 지하 극장. 네네네. 요즘은 근데 뭐 바를 만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술 같은 것도 예쁘게 이렇게 해놓고 그쵸, 그쵸. 조명까지 설치해서 네. 약간 바 분위기로 만드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원룸에서 탈출해야 가능한 것들 같아요. 그렇죠. 네. 이소 기자는 뭘 만들고 싶었습니까? 저는 그냥 다른 건 다 일단 투룸만 됐으면 좋겠어요. 음, 네. 뭐 지금은 모든 게 합쳐져 있거든요. 부엌과 침대와 컴퓨터 모든 것들이 한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좀 적어도 부엌과 내 방만큼 침대만큼 분리시켜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왕국을 건너설 수 있지 않냐고 어떻게 해서 그런 설정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락 반찬님이 물어보셨고 아닙니다. 채팅창에 저기 AV룸이라는 용어 방송 가능한가요? 물으셨는데 네, 아직 그 오디오 용어나 이 오디오 취미 문화가 좀 갈 길이 멀군요. 모골이 송연했어요. 다들 너무 오해를 하시네. 나만의 극장입니다. 네. 나만의 서재. 네.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VA. 자, 채팅창에 그거 안에 핑크빛으로 만드실 거냐고. 아니에요. 그 알파벳 쥐색으로 할 거야, 쥐색. 네. 자, 뭐야. 우리 2부 하고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끝내세요. 끝? 로망. 자, 남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영원한 로망 순위 이정성 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제일 공감되거나 아니다. 나는 이 로망이 진짜 인생의 1등이다. 뭐 하시는 거 있나요? 제일 공감됐던 거는 사실 3위고요. 3위 네. 상반신 화보 찍기. 네. 어허. 저도 정말 한 번쯤은 인생의 몸이 좋아보고 싶어요. 아. 짝짝 갈라진 걸로. 네, 이게 인생의 영순위 목표입니까? 이게 그래도 이 중에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유용해요. 잠깐이라니까요. 남에게 근데 영원히 남잖아요. 남긴 하는데 이게 제 머릿속에 조영구 씨는 그 이미지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때 너무 좀 놀래가지고. 자, 몸짱이 되는 왁스오 기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불금 잘 보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신체장이 있잖아. 세금이랑 자고로 수학은 재능시 따스미탄 댄스 한기는 재능 수학입니까? 일단 끝노래도 하죠. 뭘 할까요? 끝. 권지나? 네. 10월 21일 금요일 배송제 10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금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은 권진아의 끝입니다. 참 1차원적인 선곡이죠.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